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고 결혼한 지는 반년 정도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버릇을 가지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던 저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네요. 그런데 하필 개망나니 같은 인간이 제 옆에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 유형이 말이죠. 그건 바로 하나 있는 시누이입니다. 진짜 요즘 정신 나간 신우가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해도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 있구나 싶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꽤 유명한 먹자골목에서 20년 가까이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저희 가게에서 제일 유명한 건 차돌박이가 들어간 된장찌개로 맛집 탐방하는 방송 같은 데도 여러 번 나왔을 만큼 인기 메뉴였지요. 제가 왜 과거형으로 말을 하는 거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전염병 사태도 있었고 거기다 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더 안 좋아지다 보니 부모님 가게도 타격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원래 저희 부모님 철칙상 음식은 간 만들었을 때가 가장 맛있다 였기 때문에 배달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것도 현실 앞에서는 어쩌겠습니까? 결국 배달을 시작하시게 되었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 쪽보다는 돈 버는 데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부모님 가게 근처에 카페를 차렸어요. 뭐 테이블 5개 정도면 자리가 꽉 차는 작은 규모이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꾸민 내부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거기다 저렴한 가격에 비해 커피 맛도 무난하다는 평으로 주변 상인분들과 회사원들이 많이 찾아주긴 합니다. 남편하고도 그렇게 만났고요. 점심시간이 되면 삼삼오오 무리지어 오는 회사원들이 있는가 하면 혼자 와서 커피만 테이크아웃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주로 손님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몰리지 이상하게도 퇴근하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남편은 꼭 퇴근하고 카페에 매일같이 들리는 특이한 손님 중 한 명이었지요. 거기다 남자인데도 꼭 라떼에 생크림을 올려달라 주문하는 점도 인상적이었고요. 한 번 두 번 얼굴이 제 눈에 익어갈 무렵 하루는 제가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라떼에 생크림까지 그렇게 얹어서 마시면 너무 달지 않냐고요. 남편은 자기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지라 하루 동안 업무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이렇게 달콤한 라떼를 마시는 거라며 환한 미소를 보여주는데 솔직히 그때 제 마음에 남편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날의 대화를 계기로 남편이 올 때마다 한 마디 두 마디 나누던 게 어느 순간 저녁 식사도를 같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쉬는 날 영화도 보는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네요. 남편은 근처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꽤 유능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다른 남자들처럼 술 마시거나 담배를 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그저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힘든 게 풀린다는 모습이 한편으로 짠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귀여웠습니다. 아무튼 남편과의 연애 자체는 꽤나 평범했어요. 남편이 일하는 분야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 파트가 많았던 터라 생각보다 야근이 많아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대신에 남편이 회사를 쉬는 주말이면 무조건 저희들은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니면 점심시간에 남편이 잠시 들리는 식으로 얼굴을 보기도 하고요. 뭐 야근 때문에 남편이랑 밤 데이트를 못하는 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게 저도 카페를 마치고 주로 부모님 가게에 가서 일손을 돕고 일거든요. 부모님 가게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직원 수를 줄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저라도 가서 일손을 도와드리곤 했었네요. 원래는 각자 준비가 조금 더 되었을 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시간 끌어봐야 크게 달라질 게 없다 하시길래 결국 저희는 올해 초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결혼식을 크게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나 남편이나 친구며 지인들이 많은 편도 아니고 괜히 돈만 왕창 깨지겠다 싶어 정말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큰 것부터 작은 것들까지 입을 맞춘 뒤 시부모님에게 제대로 인사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이미 시아버지께서 엄청나게 보수적인 데다가 또한 엄격하시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도 그에 만만치 않게 깐깐하신 분이시더군요. 그래서 복장도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말수도 아끼며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걱정했던 시부모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이나 말이 통하는 분들임에 반해 남편보다 2살 많은 신우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딱 봐도 인상이 별로라느니 내숭 장난 아니게 떨 것 같다느니 비아냥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리가 자리인지라 제가 뭐라고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거리고 있자 대번에 시부모님께서 신우한테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어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한테 말하는 꼰세가 그게 뭐냐고요. 그러면서 네 동생 장가가는 거 방해나 할 거면 그냥 방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좀 많이 의외였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보인 반응이 상식적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아직 정식으로 결혼해서 며느리가 되지도 않은 저를 위해 당신들 딸한테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내심 원래 신우들은 대부분 저렇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뭐 손이 신우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부모님에게 한 소리를 들어쳐먹은 뒤에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는커녕 몰래몰래 저를 째려보는 걸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식사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신우가 저한테 자기 동생 만나기 전에 남자는 몇 명이나 만나봤냐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시어머니께서 바로 옆에 계신 자리였는데 말이죠. 너무도 무례하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저는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나 자기나 나이대도 비슷하니까 그냥 별뜻 없이 물어봤다나요. 아니 무슨 질문을 해도 이딴 질문을 하는지 막말로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자니 그것도 말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행여나 시어머니가 저를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여자처럼 생각할까 걱정이 되었어요. 순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던 중에 다행히 남편이 여기서 뭐 하냐며 저는 손님으로 온 건데 같이 거실에서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를 잡아 끌어나가더군요. 시아버지께서도 저에게 그냥 거실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요. 식사 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면서도 시누이는 저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노력하는 게 참 가관이었습니다. 참고로 시누이는 작년에 구급 공무원에 합격해서 현재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요즘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가 엄청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고라도 자기 직업에 지나칠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겠습니까마는 자기 직업으로 저를 공격한다는 게 문제였죠. 저더러 사람은 머리 쓰는 직업을 가져야 대우를 받는다는 둥 잘난 부모가 차려준 카페나 하니까 고생은 전혀 모르겠다지를 않나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두 분도 며느리 될 제 앞에서 꽤나 곤혹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우 때문에 기분이 엄청나게 상했어도 꼭 참아드렸어요. 나름대로 남편과 시부모님이 중간에서 막아주려 노력했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신우 입장에서는 자기가 첫째인데 동생이 자기보다 먼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와서 심술이 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부부는 정말 가까운 가족과 지인분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신우가 사고를 칠 줄은 몰랐어요. 누가 봐도 남의 결혼식에 입고 오면 안 될 것 같은 지나치게 화려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왔거든요. 당연히 시아버지께서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서 당장 갈아입고 오라고 호통을 치셨지만 결국에 시간이 없다 보니 그렇게 입은 상태로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도 그제서야 제가 왜 신우 때문에 그토록 스트레스를 받아 했는지 이해하시는 눈치더라고요. 그나마 신우랑 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라 하셨고 저 역시도 괜히 일 크게 만들기 싫어서 조용히 넘어가긴 했네요. 결혼식을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친정부모님 식당에서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뉴스에서 배달 음식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나이 드신 부모님께서 혹시라도 황당한 일을 겪지 않으실지 걱정이 되었고 그래서 주방에 정말 화질 좋은 카메라를 설치해 드렸지요. 저희 부모님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히 지금까지 한 번도 재료를 속여서까지 장사하신 적 없고 위생관리도 저희 집 부엌보다 더 신경 쓰시며 장사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가게를 쓸고 닦으시면서 음식을 해오셨거든요. 20년 동안 여러 곳에서 가맹점을 내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받았지만 그렇게 되면 음식의 위생과 맛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극구 사양하셨죠. 그리고 대략 한 달 전 정말 그런 뉴스의 주인공이 될 뻔한 사건이 저희 부모님에게도 벌어졌었습니다. 차돌박이 된장찌개 2인분을 배달해 주라는 주문을 받게 된 거지요. 사실 이렇게 배달하면 남는 것도 없었지만 주소를 보니 저희 집에서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배달이 끝나면 먼저 집으로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저희도 정리를 하고 가겠다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출발하시고 1시간쯤 지나 저희도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가게로 웬 남자가 전화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받아보니 저희가 배달한 차돌박이 된장찌개에 고기가 하나도 없다면서 온갖 짜증을 내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일단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음식을 수거하러 가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음식은 이미 다 버렸대요.
대신에 직접 와서 사과를 하고 환불도 해달라고 하길래 저는 우선 알겠다고 대답을 한 다음에 카메라를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영상 속 조리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차돌박이 고기를 한 주먹 집어넣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 놓은 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배달하신 주소지로 향했지요. 그 손님이 사는 3층에 도착해 도어벨을 누르니 웬 젊은 여자가 나왔는데 고개를 들어 자세히 얼굴을 확인하니 아니 글쎄 그 여자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신우가 아니겠어요? 뒤로는 전화로 난리쳤던 남자 목소리가 들리고요. 신우는 당황한 얼굴로 저한테 여기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해줬습니다. 음식에 고기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직접 확인차 왔다고요. 그랬더니 저더러 거기 식당이 올케네 가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관에서 대화가 길어지니까 안쪽에 있던 남자가 온갖 성질을 부리면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와 신우를 번갈아 쳐다보며 여기 핸드폰 영상의 조리 과정이 전부 찍혀 있는데 진짜로 고기가 하나도 없더냐고 재차 물어봤고 그러나 신우가 남자에게 쪽팔리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남자도 자기가 뭔가 착각한 것 같다면서도 끝까지 고기가 별로 안 들어 있었다며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군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배달하면서 그 뜨거운 된장찌개에 들어있는 고기를 먹었기라도 한 거냐? 분명히 영상에는 우리 어머니가 고기를 듬뿍 넣은 거 못 봤냐고 따졌지요. 그러면서 가뜩이나 요즘 장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게 어디 있냐 한마디 했습니다. 신우가 성격이 별난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설마하니 만나는 남자까지 그 나물의 그 밥인 줄은 몰랐네요. 제 단호한 태도에 더듬더듬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 남자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장난질을 친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몰라도 우리 아버지한테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 요구를 했고 신우는 이전까지의 분위기와는 달리 어떻게 쪽팔리게 사돈한테 고개를 숙일 수 있냐면서 저더러 자기가 시청에서 일하는 거 모르냐고 협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황당한 나머지 신우한테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고 한마디 했어요. 지금 당장 자존심 지키는 것에 눈이 멀어 스스로 바보가 되는 길을 택하지 말라고요. 신우는 지금 자기를 협박하는 거냐며 개거품을 물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오죽하면 옆에 남자까지 신우를 진정시킬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던지 말던지 뒤집어지는 신우를 뒤로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일하는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민중의 소리인가 뭔가 거기다가 글을 남겼지요. 가게에 주문 전화가 온 시간부터 해서 완전히 디테일하게 적어서 올렸어요. 추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널리 퍼뜨리겠다는 말까지 잊지 않고요. 어차피 핸드폰으로 녹음한 것도 있고 CCTV까지 증거는 충분했으니 자신 있었어요. 그로부터 3, 4일이 지났을까 신우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저한테 별의별 상욕을 퍼부어대더라고요. 지금 저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고 말이에요. 우연히 기자 눈에 제 글이 발견이 되어 기사화가 된 모양인데 그 덕에 신우 신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며 저를 죽이네 만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을 퍼부어대는데 솔직히 말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다가도 사라지더군요. 그러게 진작 사과할 때 했으면 이렇게까지 됐겠냐고 업보라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쯤 지났을 무렵 시부모님께 전화가 왔는데 의외로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시부모님께 야단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걸 못 참아서 그랬다고 시부모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니 저 또한 감사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올린 글을 늦게라도 지웠고 그렇게 사태는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한 번 난리가 날 줄은 몰랐네요. 알고 보니 그날 신우랑 같이 있었던 남자가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신우의 결혼 상대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신우 결혼 상대의 친한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또 한바탕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고 결국 신우는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에게 걷어차이고 말았지요. 신우는 그게 전부 다 저 때문이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뭐 저라고 마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쩌겠어요. 바람을 제가 피우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고는 본인이 쳤으면서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려는 신우의 뻔뻔한 태도에 결국 저희 남편 역시 치를 떨 만큼 화를 냈고 현재는 시부모님과만 왕래하며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엉뚱한 저한테 원망을 쏟을 게 아니라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부당한 건 부당하다 말하며 내 부모는 내가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